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올랜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헌법을 바꿔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잡지 롤링스톤스에 실렸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조상들도 지금 살아있다면 그 헌법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올랜도 총격 사건에 공화당 정치인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70세 생일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은 범인보다 나를 더 미워하는 것 같다는 어린아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도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불호감도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가 모습을 보이는 곳마다 그를 거부하는 시위는 강렬해집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기업인인 잭마가 가짜 상품이 진짜 상품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가 악어에 물린 채 행방불명된 디즈니 리조트는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구조팀은 시신 수색 작업 모드입니다. 텍사스 비치에서도 5살 소녀가 상어에게 물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지역에서 사람을 죽게 한 사자를 찾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한 사자는 우리의 가두는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그 사건은 전부 11월 달에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올랜도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게 그 테러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 강한 대처를 요구하는 공화당 기반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제 더 그 험한 말들까지 해내는 도널드 트럼프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와 전망 같은 것들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 이슈로 인해서 어떠한 그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할까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런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제 이제 워싱턴 DC에서 예상했었던 대로 마지막 예비선거에서 이긴 뒤에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만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게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잡지 그 롤링스톤은 음악 잡지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정치 부분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롤링스톤이 뭔가를 보도를 하면 일반 언론들이 그 인용을 해서 전하기도 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롤링스톤의 미국의 아주 그 잘 알려진 헌법학자가 지금은 수정헌법 2조를 그 수정을 해야지 될 때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학자는 데이빗 코엔이라는 그 드렉셀 유니버시티의 헌법학자인데 수십 년 동안 헌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헌법과 관련된 여러 그 기구에서 일도 하고 기관을 만들기도 한 그야말로 뭐 말 그대로 최고의 내노라 하는 헌법학자입니다. 헌법 2조 그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부분을 왜 수정해야지 되느냐. 한마디로 뭐 헤드라인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자살을 높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건국의 보통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뭐 미국 건국은 아버지만 했습니까? 어머니도 했죠. 남자가 했으면 여자도 했죠. 그래서 미국을 그 건국한 미국의 그 조상들도 헌법이 어떤 때는 잘못됐다는 것도 미래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그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
평생 헌법을 연구하고 강의한 그 학자의 그 짐작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헌법 수정이 굉장히 그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우리 그 건국을 했었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해서 지킨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은 조 바이든이 아니라 밋 romney 전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고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헌법에 따르면 밋 romney가 지금 미국의 그 부통령이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12번째 수정해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선거에 나가서 팀을 이뤄서요, 러닝메이트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헌법이라는 것이 인종에 대해서는 정말 그 무지막지하게 잘못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까지 그 노예를 인정을 했고, 노예 무역 같은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결국은 그 헌법을 그 수정했었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많은 헌법에 있었던 오점, 건국할 당시에는 그것이 그 완전하고, 뭐 완전히야 있었겠어요. 뭔가 불충분했지만 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한 그 오점들을 쭉 그 고쳐 왔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헌법학자는 여성에 관한 평등 부분도 지금 미국의 헌법은 완전하게 그 보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 2명인 것이요, 큰 주나 작은 주나 다 2명인 것, 이것도 사실은 헌법에 따른 것인데 합리적이지는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라든가 건국의 조상이라든가 이런 그 단어와 의미를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뭐 말하자면 그 신성불가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세상에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은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변화하는 세대에 더 나은, 더 완전한 미국, more perfect union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헌법조차도 수정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은 헌법 2조가 수정돼야지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국의 조상들이 헌법을 만들 때는, 또 헌법 그 제2조 수정헌법이 나왔을 때는 AR-15와 같은 올랜도에서의 총격 사건 49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뭐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마는, 그런 AR-15 같은 그 자동 라이플 같은 것은 우리 건국의 그 조상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조상들도, 미국의 조상들도 세계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며 또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1791년도에 뭐 총으로 AR-15으로 49명이나 한 사람이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총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 헌법이 그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을 했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뺏는 것은 기본권을 뺏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헌법학자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밤 시간을 즐길 자유가 있고, 펄즈라는 나이트클럽에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뭐 헌법학자의 얘기입니다. 동성애자들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춤을 출 수 있는 자유, 펄즈라는 나이트클럽에서 동성애자들이, 더군다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성애자 클럽이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곳에서 뭔가를 즐길 자유가 두려움 없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총기 소지의 자유가 그 밖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자유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아이가 킨더가든에 가고 1학년에 가서 이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보다는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고 그 오로라 콜로라도의 총격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 이번에도 역시 그 범인이 이슬람교 신자라고 해서 이슬람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뭐 대학이나 직장에서 낙태 시술소에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총격 사건을 뭐 언급을 하는 것이겠죠. 또 뭐 슈퍼마켓에서 월마트에서도 지금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어디서든지 내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이 없는 그 자유. 그런 그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항상 그 총기협회 NRA는 나쁜 사람이 총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지 좋은 사람이 총을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나쁜 사람이 그 총을 잘못 쏠면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그 말도 부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총을 갖고 있었을 때 나쁜 사람이 총기를 사용할 때 그 나쁜 사람을 총으로 쏠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뭐 총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았다가 그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총기협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총을 갖게 되면 더 많이 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주장이잖아요. 총기협회의 이 헌법학자는 더 많은 사람이 총을 갖게 되면은 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더 많은 사람이 숨지는 그런 일들이 결론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야말로 대규모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래전에 숨진 우리의 그 건국의 그 건국의 그 선조들, 그 선조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총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미국을 보면은 시각, 헌법 2조에 대한 시각이 어떨까라고 반문을 하면서 대규모 운동만이 전국 그 총기협회의 NRA의 코앞에 가져다 대고 결국은 총기를 그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Enough is enough. 헌법 2조는 수정돼야지 된다는 게 그게 바로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이 헌법학자 코엔, 그 데이빗 코엔 드렉셀 유니버시티의 교수가 말합니다. 정말 미국은 총을 사기가 쉬워서요.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은 AR-15만 하더라도 버먼트주가 그 버니 샌더스의 주요 총기 사는 것이 굉장히 쉬워서 전체적으로 뭐 파킹랏에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총을 보여주고 사고 경찰에 가서 나 총 샀다 하고 신고하면 경찰이 뭐 여러 가지 그 페이퍼워크 하고 전체적으로 7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총기 까다롭고 구입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28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중간중간 독일 같은 나라도 집에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한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느 경관이 집에 가서 이 사람 지금 총기를 갖고 있는데 안전한가 하는 뭐 전문가를 대동해서 정신 감정을 하는 나라 없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뭐 AR 뭐 15와 함께 그밖에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총기에 관한 기구들 또 뭐 한 그 30라운드의 그 총탄 이런 것까지 다 합쳐봤자 $50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총이 많아지면은 나를 지킨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그런 것들이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사설도 연희 사설과는 다릅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진 않죠. 그러나 미국의 그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그 미국의 그 LGBT 미국인들을 그 성전환자, 동성애자, 또 뭐 양성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과 전반적인 그 분위기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인 혐오 분위기 때문에 올랜도의 총격 사건도 일어났다는 게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공화당을 겨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범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죽은 사람은 그 말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쳐졌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뭐 합쳐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종교, 뭐 동성애 혐오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이제 거의 보니까 동성애자가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그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서 추측을 하고 정치인들은 이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정책과 밥그릇 싸움들을 하고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게이, 레즈비언, 바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차로 다른 바도 이제 뭐 갈 예정이었다. 범행 도중에 로컬 그 텔레비전 방송국의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범인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 뭐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이제 그 양성애자라든가 성전환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에 의해서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으려고 막으려는 공화당 정치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그 강했었다는 거죠. 연방 차원에서는 2015년에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1주년 기념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지금 뭐 여러 뭐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공화당 주지사 또 그 연방 법 관계자 뭐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동성애자들을 뭐 그들을 이렇게 하라고 부추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위험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에 반대되게 그들을 그 차별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 사설의 표현입니다. 그런 법안이 지금 한 200개 정도가 34개 주에서 발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방 대법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뭐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그럴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텍사스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 텍사스의 주 검찰총장, 미시시피 주지사 등이 지금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포함한 그런 그 성에 있어서의 소수를 차별하고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학교와 직장에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느냐 하는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뉴욕타임스 표현입니다. 이번에 올랜도 그 동성애자들의 바에서 49명이나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주말 밤을 즐기다가 총에 맞아 숨진 거잖아요. 그런 장례식에서 일요일에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었던 사람이 뭐 지역구 정치인이고 하니까요. 조사를 읽었어야지만 됐다. 위선적이라고 단어는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어제 그제 사이에서 이제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 더군다나 이제 동성애자들은 뭐 죄다 그들을 뭐 예를 들어 뭐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찬성을 했었던 그런 그 정치인들이 조의를 표하자 굉장히 그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미워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서 조의를 표한다고 조사를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 정치인들이 사회에 이런 그 혐오의 그 뿌리를 남긴다 하는 게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을 읽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미 이제 그 사설에 대한 어떠한 일부 또 다른 언론의 해석은 공화당을 그 비난한 사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전해드린 것이 뉴욕타임스의 그런 그 사설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미국의 지금 동성애자는 전체적인 그 인구에 비해서는 정말 소수입니다. 글쎄요, 당연히 5% 미만이고요, 2%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도를 위해서 뭘 이렇게 난리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본인들의 그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뭐 2% 아니라 0.000001%의 소수라도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차별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차별에 거부를 해야지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동조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색깔, 컬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점점 그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참 그렇게 거셌던 바람이 한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바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도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이던데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랜도 총격 사건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그냥 평이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게 아니죠. 이 나라가 모든 종교와 모든 인종을 다 포용해야지 되는 너무 그 당연한 이치, 당연한 그 미국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그 감정적이라고 할까요? 나쁜 느낌의 감정이 아니라 감상적이라고 할까요? 이모셔널한 것, 그런 것까지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런 사람이 무슬림에 대해서 뭐 막아야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그 70세 생일이었고 한 9,000명 모인 그런 곳에서 연설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 왜 나만 미워해? 하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President Obama today, and he was more angry at me than he was at the shooter. And many people said that. 많은 사람이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데요. 본인도 봤고요. On television said, boy, has Trump gotten under his skin. But he was more angry, and a lot of people have said this, the level of anger, that's the kind of anger he should have for the shooter and these killers that shouldn't be here. Hillary Clinton just yesterday used the term radical Islam, sort of used it, right? Did you see? 네,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그 텔레비전에서 그 보여준 그 앵거 같은 거, 화나는 그런 것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범인, 킬러에게 해야지 하고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도 겨우 어제서야 극단적인 이슬람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를 가장 그 위험한 인물, 미국 역사에 어두웠고 부끄러웠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인종차별과 모든 그 종교에 관한 차별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고 거의 동시였어요. 힐러리 클린턴도 역시 그 도널드 트럼프를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그 비난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의 답변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조금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건 뭐 공화당의 그 보수? 그럼 공화당 보수도 아니고 미국의 것도 아니고 우리 공화당의 성격도 아니고 미국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무슬림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국민이다라는 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말이었습니다. This is not conservatism. What was proposed yesterday is not what this party stands for, and more importantly,
It's not what this country stands for. Not only are there many Muslims serving in our armed forces, dying for this country, there are Muslims serving right here in the House, working every day to uphold and to defend the Constitution. Some of our best and biggest allies in this struggle and fight against radical Islamic terror are Muslims, the v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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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st majority of whom are peaceful. 네, 그 가장 많은 vast 그 다수의 그 이슬람교 신자는 평화롭다, peacefu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아주 그 극단적인 이슬람교, 이슬람 그런 그 그룹과 전쟁을 하는 데에 중요한 동맹도 역시 그 무슬림 신자이고 하원에도 무슬림 신자가 한 명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미국을 위해서 군대에 입대해서 미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런 사람들도 무슬림 아메리칸이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이민자를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봐라. 내가 한 말 맞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그게 보수주의도 아니고 당의 입장도 아니고 미국의 그 성격도 아니다 하는 게 공화당 하원 의장의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공화당은 그 도널드 트럼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에서. 그러면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껴안아야지 되는, 아니 이것보다 더한 그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은요 너무 많이 내려가서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뉴스, 어제 그 MBC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일주일 전보다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3포인트 더 앞서가서 7포인트 그 위였잖아요. 오늘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늘 함께 여론조사를 합니다. 불호감도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도널드 트럼프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56%, 5.6명은 난 너무 싫어. 그 사람 너무 싫어. 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달보다 너무 싫어 도널드 트럼프는 이라고 답한 사람이 10% 늘어났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불호감도도 높아요. 55%니까. 그러나 55%와 70%에는 또 차이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 무소속이고 또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그런 백인 사이에서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고 히스패닉계는 89%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불호감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6월 8일부터 12일 당일이지만 새벽이니까요. 있었던 거니까 그거보다 더 이제 불호감도가 높아지고 지지도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랜도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가 그쪽이 뭐 지역적으로 그렇고 해서 라티노 히스패닉계 희생자가 많았잖아요. 숨진 49명 가운데 23명이 푸에르토리칸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라티노 히스패닉계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그 불호감도는 더 높아질 것 같고 세계에서도요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강하게 그 비난을 하고 어제 여러분들께 그 가디언의 컬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에펠탑도 이제 그 동성애자들 바에서 죄 없는 동성애자들이 숨졌다 해서 에펠탑이 무지개 색깔로 불이 켜졌고 했었던 정도고 지금 조사 자체는요 지금 연방 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를 또 공화당 측에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연방법이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그런 리스트에 합법적으로 허가서를 갖고 있는 딜러에게서 합법적으로 총을 사는 것, 그것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그 범인은 국토안보부도 그 계약을 한 그런 그 경비회사, 시큐리티 회사에서 일을 훈련도 하고 학위도 받고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합법적으로 그
총격 사건을 일으키기 일주일 전에 2정의 총을 구입을 하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전에 2번, 3번이나 그 인터뷰를 FBI가 했어도 미국은 증거가 있기 전에는 무죄잖아요. 길티라는 증명되기 전에는 not guilty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구속 수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 법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주 안에 이 와이프는, 저는 그 2번째 와이프도 결혼을 했었다고 첫날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혼을 했다고. 2번째 와이프는 이혼을 안 했는가 봅니다. 아니면 3번째로 결혼을 했는가요? 그런 것 같으네요. 2번 이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3번째에 그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아이가 결혼 외에서 낳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라니까 아마 3번째 와이프인 것 같네요.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도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젊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일단 그 마음이나 머리, 정신 상태가 보통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가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환호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본인의 성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부분에 남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는, 그 표준에는 어긋나는 오점이 있었다고 하고, 그 오점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몇 %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하필 그 동성애자 바였는가, 이제 그런 정도를 전문가들이 그 짐작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게 이렇고 이래서 이게 범행 동기의 전부다라고 얘기하기는 이 케이스에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도 이제 남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요 참 인종적으로 다르고, 또 와이프는 내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이 남편이. 그런데 쉽게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그 남편을 신고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그 플랫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량 살상 계획을 세웠다, 내 남편이. 그러면 당연히 이게 그 가정의 오점이 될 것이고, 뭐 파키스탄계라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뭐 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연좌죄 아닌 연좌죄에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어린 아들에게 쉬운 일 아니죠. 이 신고를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점점 더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후보와 대통령이 양측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공격을 하면서, 그래도 그 샌더스의 공식 지지는 어제 받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DC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거의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구체적인 게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잘하고 생각 뚜렷한 사람들의 2시간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샌더스가 공식 지지는 하지 않는 것 보면 전당대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생각하고 있는 정책 같은 그런 것을 얼마나 더 힐러리 클린턴에게 받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 여러 가지로 저울질을 했겠죠. 잠시 뒤에는 잭 마라는 사람이 가짜가 진짜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알리바바라는 것이 모든 물건을 다 파는 웹사이트잖아요. 물건을 본인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 장터를 마련해주는 그런 장터 제공자잖아요. 뭐 세계의 그 브랜드들이 참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제 그 알리바바의 본사에서 이 CEO인 잭 마가 페이크가 better than 오리지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상품보다 가짜가 더 좋다라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유명한 상품들도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예전에는 홍콩에서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도 뭐 최고급품은 홍콩에서 제조를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중국이 이제 그 OEM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그 정도의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잭마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것은 위조 상품이 뭐 진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게 된 기본은 사실은 뭐 지적 재산권도 보호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짜 상품 제조도 중단해야지 되지만 그러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원래 그 오리지널을 만든 그 기술로 아니 뭐가 문제냐? 재료도 똑같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재료로 이름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 없는 것인데 오히려 더 잘 만든다. 원래 만들었던 곳인데 그리고 값이 싸다면 이게 나쁠 게 뭐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비즈니스도 지금은 이제 변화하는 시대다. 인터넷 시대고 기회도 뭐 돈 없는 사람들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유명한 뭐 이태리의 어떤 그 큰 회사들은 참 놀라운 발상이다. 그런 그 CEO의 발상으로는 말을 얼핏 들어보면 도널드 트럼프 말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듣기에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창조성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을 그 보호하지 않는 그런 말이죠. 물론 고가품이 너무 물건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뭐 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을 사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 있는 사람이 비싸게 물건 주고 사서 그것이 허세이던 뭐 본인의 만족이던 쓴다면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똑같이 창의적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카피를 하면서 가짜가 진짜보다 낫다. 왜 가짜라고 왜 표현을 하겠어요? 카피를 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카피를 했으니까 가짜라고 하는데 가짜가 진짜보다 낫다라고 하면 진짜가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과 정열과 고민과 노력과 실패와 이런 값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뭐 하던 안 하던 그 창조의 기쁨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되는 숭고한 정신, 창조성에 대해서 줘야지 되는 점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제 어떠한 그 반위조 상품협회에서 지난 5월 달에 알리바바를 그 소매업계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알리바바를 그 퇴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의 잭마는 뭐 그걸 뭐 꼭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전 세계의 혁명이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중국에서도 알리바바에 대해서 위조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잭마가 하는 말이 또 이런 말이에요. Too big to fail 이런 거죠. 알리바바가 무너지고 나면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어떻게 못할 걸 하는 뭐 이런 것이고요. 그런 회사가 2017년 수익이 1년 전에 비해서 48%가 늘어날 것으로 본인이 헤드쿼터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2020년 정도가 되면은 경제 규모가 뭐 일본 국가 규모보다도 더 커질 것이다라고 장담하던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플로리다주의 그 디즈니 리조트에서 2살 소년이 일요일에 부모가 다 보는 앞에서 그 악어에게 끌려갔잖아요. 미국이 지금 헬리콥터 또 다이버 수중 탐지기 여러 보트들을 다 동원해서 이 소년을 어린아이를 아기를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는 문 닫았고 지금은 이미 살아있는 아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그 시신을 찾는 게 되는 거죠. 비치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아버지가 들어가도 안 됐고 어머니도 물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상처를 조금 입은 것 같고 또 4살짜리 누나도 그 광경을 봤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참 악어가 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하죠. 4피트에서 7피트 정도 되는 악어였고 텍사스주에서도요. 그 갤베스턴 비치에서 아버지와 2 자녀가 수영도 하고 비치에서 이렇게 놀다가 상어가 아이를 그 5살짜리 그 딸아이를 물었답니다. 물었는데 상어가 문 것은 뭐 잘못 알고 아마 피쉬로 잘못 알고 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있는데 근육이 조금 손상됐지만 이 아기는 그 살아나기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지내는 리조트 같은 곳에
원래 이렇게 야생 동물이요, 바다 동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인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동물 구역에서 6사람을 공격해서 3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18마리의 사자를 잡아서 누가 범인인가 딱 잡아내고는, 그리고는 우리에 가둬둔다는 거거든요. 사자 땅이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은 전부 11월 달에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올랜도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게 테러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 강한 대처를 요구하는 공화당 기반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제 더 험한 말들까지 해내는 도널드 트럼프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와 전망 같은 것들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 이슈로 인해서 어떠한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할까요?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런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제 이제 워싱턴 DC에서 예상했었던 대로 마지막 예비선거에서 이긴 뒤에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만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게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잡지 롤링스톤은 음악 잡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치 부분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롤링스톤이 뭔가를 보도를 하면 일반 언론들이 인용을 해서 전하기도 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롤링스톤의 미국에 아주 잘 알려진 헌법학자가 지금은 수정헌법 2조를 수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학자는 데이빗 코엔이라는 드렉셀 유니버시티의 헌법학자인데 수십 년 동안 헌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헌법과 관련된 여러 기구에서 일도 하고 기관을 만들기도 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최고의 내노라 하는 헌법학자입니다. 헌법 2조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부분을 왜 수정해야지 되느냐. 한마디로 헤드라인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자살을 높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건국의 보통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미국 건국은 아버지만 했습니까? 어머니도 했죠. 남자가 했으면 여자도 했죠. 그래서 미국을 건국한 미국의 조상들도 헌법이 어떤 때는 잘못됐다는 것도, 미래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평생 헌법을 연구하고 강의한 학자의 짐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 수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우리 건국을 했었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해서 지킨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은 조 바이든이 아니라 밋 럼니 전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고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헌법에 따르면 밋 럼니가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12번째 수정해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선거에 나가서 팀을 이뤄서요, 러닝메이트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인종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잘못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까지
그 노예를 인정을 했고 노예 무역 같은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결국은 그 헌법을 그 수정했었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많은 헌법에 있었던 오점 건국할 당시에는 그것이 그 완전하고 뭐 완전히야 있었겠어요. 뭔가 불충분했지만 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한 그 오점들을 쭉 그 고쳐 왔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헌법학자는 여성에 관한 평등 부분도 지금 미국의 헌법은 완전하게 그 보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 2명인 것이요. 큰 주나 작은 주나 다 2명인 것. 이것도 사실은 헌법에 따른 것인데 합리적이지는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라든가 건국의 조상이라든가 이런 그 단어와 의미를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뭐 말하자면 그 신성불가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세상에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은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변화하는 세대에 더 나은 더 완전한 미국, more perfect union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헌법조차도 수정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은 헌법 2조가 수정돼야지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국의 조상들이 헌법을 만들 때는 또 헌법 그 제2조 수정헌법이 나왔을 때는 AR-15와 같은 올랜도에서의 총격 사건.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올랜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헌법을 바꿔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잡지 롤링스톤스에 실렸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조상들도 지금 살아있다면 그 헌법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올랜도 총격 사건에 공화당 정치인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70세 생일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은 범인보다 나를 더 미워하는 것 같다는 어린아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도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불호감도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가 모습을 보이는 곳마다 그를 거부하는 시위는 강렬해집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기업인인 잭마가 가짜 상품이 진짜 상품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가 악어에 물린 채 행방불명된 디즈니 리조트는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구조팀은 시신 수색 작업 모드입니다. 텍사스 비치에서도 5살 소녀가 상어에게 물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지역에서 사람을 죽게 한 사자를 찾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한 사자는 우리의 가두는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49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마는 그런 AR-15 같은 자동 라이플 같은 것은 우리 건국의 조상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조상들도 미국의 조상들도 세계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며 또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1791년도에 총으로 AR-15으로 49명이나 한 사람이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총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 헌법이 그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을 했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뺏는 것은 기본권을 뺏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헌법학자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밤 시간을 즐길 자유가 있고 펄즈라는 나이트클럽에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헌법학자의 얘기입니다. 동성애
동성애자들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춤을 출 수 있는 자유, 펄즈라는 나이트클럽에서 동성애자들이, 더군다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성애자 클럽이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곳에서 뭔가를 즐길 자유가 두려움 없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총기 소지의 자유가 그 밖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자유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아이가